마하가 이게 마하가 아닙니다. 이거 만질맛자고 꾸짖을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마가입니다. 재밌죠? 음이라는 건 계속 바뀌어요. 옛날 발음들이 남아있는 잔재들입니다. 그렇게 발음이 바뀌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청난 영향을 끼친 글자가 있습니다. 이제 원효 스님도 머리가 좋으니까 요 대품반야경에 주석서를 냈어요. 그게 대해도경, 대품반야경, 마하반야 바라밀경의 종요라고 하는 거는 저게 이제 핵심을 추려놨다, 써머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핵심을 간취했다. 그래서 원효 스님 뭐 열반경 종요, 이런 종요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또 그걸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의 노트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희 강의 노트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데 어떤 경전을 읽는데 그냥 경전을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내가 이걸 수업을 해야 돼. 이걸 읽고 내가 다음 학기나 이런 때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지. 요약 정리를 쫙 하겠지. 그런 게 종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런 게 이제 저거는 너무 정리를 잘했는데 전국 1등의 정리 노트. 이러면 그건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학교 다니는 사람들 뭐 공부 잘하는 애 거 노트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한 거 이렇게 뺏기고 뭐 이런 노트 좀 빌려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초탈 스타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빌려서 아이씨 뭐 정리는 무슨 개뿔이 정리야. 안 되면 많은 거고 뭐 빵점이면 빵점이지 무슨 놈의 뭐 정리는 일생 자체를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과목을 정리를 해.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잘하는 애들은 막 볼펜 색으로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겁나 잘하는 애들 있어요. 진짜 선생보다 더 정리를 잘 해놨다니까. 근데 그렇게 정리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공부가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정리에 너무 시간을 쏟아가지고 정리만 겁나 잘하고 그런 애들 유튜브 하면 뜨겠다. 유튜브에서 책 같은 거 정리해줘가지고 하면 뜨겠다. 근데 그런 애들은 또 그런 건 또 색색 볼펜으로 해갖고 이래갖고 이가 눌렀다 저거 눌렀다 이래갖고 막 장인 정신 정리자들이 있어요. 원효도 그런 게 대박이 나면 그러면 논의 돼요. 이제 격상되는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 책 볼 거면 무조건 이 참고서는 무조건 봐야 돼. 그러면 논의요. 그게 논의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건 종요라고 하면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음이라는 의미거든. 현장 스님 때하고 원효 스님 때하고 보면 원효가 현장보다 느린 사람입니다. 원효가 2번이나 중국 유학을 가다가 결국 실패를 하는데 의상 스님하고 같이 두 번 갔는데 그때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원효급이 아닙니다. 훨씬 대단한 분이에요. 저 양반들이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현장 스님한테 제자 되려고 가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원효는 번역어를 쓰고 있는데 현장은 원어를 그냥 음역해서 쓰고 있죠. 원어를 음역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로스앤젤리스를 나성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니까 원어는 지금 나성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나성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재밌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현장은 인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마하라고 하는 게 대라는 걸로 함축이 안 된다. 대하고 대등 글자가 아니다. 저거는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천당이라고 번역한 것처럼 자기네 걸 쓰고 싶어도 딱 썼을 때 너무 이질감이 커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천당이라고 잠깐 썼다가 천국이라고 바꾸고 있고 하느님이라고 썼다가 하나님으로 뭐 자기네들 바꾸고 있고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 용어로 이런 게 썼을 뿐이지 이거는 그게 대체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다라고 현장은 판단했기 때문에 원어를 쓰는 거예요. 원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음만 비슷한 걸 갖다가 글자를 추려가지고. 근데 원효는 안 갔다 온 사람이고 저기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보다 뒷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머릿속에 뚜렷하지 않으니까 알아듣는 게 편한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이렇게 한 뒤부터 다 이렇게 썼느냐?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하가 이제 위대하다, 크다, 그 다음에
오묘하다, 심오하다, 뭐 깊다 이런 뜻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함축적으로 대라고 하는 글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현장은 생각을 했던 거고, 이 마하표기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간디예요. 간디. 마하트마 간디. 예, 마하트마 간디. 마하는 거기서는 이제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야. 아트마거든요. 마하 플러스 아트마. 그래서 마하트마거든요. 아트만 할 때 그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핵심 본질. 그래서 위대한 본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식어입니다. 마하트마가 뭐 이름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수식어예요. 굉장히 위대한 분. 인도 입장에서는 그 양반이 독립영웅이잖아요. 간디가 인도 가보면 진짜 엄청난 지지를 받죠. 그냥 지지를 받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인도 유적지들을 다녀보면 돼요. 간디가 조금이라도 왔다 간 곳을 그 사람들은 거의 성지 비슷하게 여기고, 인도 그 동네에서 거의 막 최고의 어떤 성소 비슷하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인도에는. 그래서 이제 화폐에도 모두 다 간디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중요한 간디라고 하는 분이고, 그래서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 간디 독립시켰으니까. 그것도 영국을 상대로,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도 독립이 안 됐는데 영국은 뭐 일본보다 훨씬 더 대단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거를 상대로 자기가 맨주먹으로 그걸 일으켰으니까 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마하트마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거기서도 위대한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보다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일반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글자가 되게 재밌는 게 마하가 이게 마하가 아닙니다. 이게 가예요. 가. 마가예요. 근데 꾸짖을 가자입니다. 이거 만질 마자고 꾸짖을 가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가입니다. 마하가 아니고 마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재밌죠. 발음이 불교식 발음들이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 사성제도 사성제라고 쓰지만 실제로 이 제자는 진리 채자입니다. 진리 채자. 한문 옥편의 발음에 의하면 채자로 발음이 나요. 그런데 저거를 제로 읽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가능한 거는 이 가 발음이 뒤에 발음이고 이게 옛날 발음이에요. 옛날 발음. 그러니까 음이라는 건 계속 바뀌어요. 단어나 발음은 인간들이 살면서 계속 바꿔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 발음들이 남아있는 잔재들입니다. 제도 채보다 발음이 오래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역할 때 발음은 이 발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음들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게 발음이 바뀌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청난 영향을 끼친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김씨거든요. 원래 그게 쇠금자입니다. 금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금씨였었어요. 금씨였었어. 금씨였었어. 그런데 그거를 김씨로다가 바꾸는 게 중국 안에서 발음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5대 십국 시대 때 당나라하고 송나라 교체기에 5대 십국이 있는데 그때 발음이 1차적으로 바뀌어요. 차하고 다도 발음이 바뀐 겁니다. 원래 차 발음을 쓰다가 나중에 다 발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발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지였기 때문에 처음에 차 발음을 쓰다가 우리도 다 발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찻집, 다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차 발음이 중심이었다가 나중에 다 발음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고 같이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100% 바꾸지는 않거든요. 옛날 거는 그리고 그렇게 빨리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차례, 달에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고 차, 다 이거 바뀌는 것보다 더 심했던 거는 성씨를 바꾸는 문제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지금도 김씨가 김이박을 합치면 우리나라 40%라고 하는 거고 그중에서 김씨가 제일 큰 성씨인데 성씨 발음이 바뀌었으니까 무진장 대단한 사건이죠. 5대 십국 시대 때 양당 진안주 5대 이 5대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나라들이 쫙 이렇게 막 주변에 10개 나라들이 이렇게 지방
지방 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5대 십국 시대 당나라에서 송나라로 변화되는 그 변형의 시대인데 그때 금에서 김으로 바뀌었고 발음이 그게 원나라 원제국 시대 때 우리도 이제 원 간섭기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원나라 때 결국 금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러면 바뀌었느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나라가 있거든요. 나중에 송나라 때 보면 북송이 금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송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냥 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청나라도 맨 처음에는 후금이라 그랬거든요. 자기네들을 후김이라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후대까지도 금의 영향이 남아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있어요. 성김, 쇠금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일반 명칭에서는 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에서만 김이라고 한다. 그런데 김천직지사 할 때 보면 김으로 또 발음을 하거든요. 김포공항 할 때도 김이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고 있었구나. 끝까지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옛날 발음 지금은 가짜 발음이 나고 옛날에는 하자 발음이 났었다.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그다음에 크고 대단한 최고의 수식어예요. 무엇을 수식할까? 반야겠죠. 반야겠죠. 마하트마 간디 하면 누구를 수식하겠어요? 마하트마가 위대한 영혼. 간디겠죠. 간디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걸 수식하겠죠. 반야하고 이제 비슷한 게 이제 공이에요. 나중에 공사상 할 때. 그리고 이 반야를 지혜로 옛날 사람은 번역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하거든.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라밀은 건너간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헛된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간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건너간다라는 개념을 잘 안 써요. 이건 이원론 세계에서 이쪽 언덕이 있고 이쪽 언덕이 있는 거예요. 차안과 피안. 여기는 이상세계. 여기는 우리 같이 사는 좀 그지 같은 세계. 꿈의 세계, 현실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상태 메롱인 세계. 매트릭스로 얘기하면 여기는 매트릭스, 여기는 깨어난 세계. 여기서 일로 건너가는 거를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바라밀. 건너간다.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간다. 이건 이원론, 두 개의 세계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하나의 세계밖에 없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론론 세계에서는 그냥 마음만 한번 바꾸면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도 사람들은 여기에서 일로 간다라고 하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고 중국 사람들은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과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마음 한번 바꾸면 극락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도노 사상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고 생각만 한번 바꾸면 되니까 이거 관념론입니다. 관념론. 독일 철학으로 해요. 관념론. 그리고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바꿔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점호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가는 거지 한 방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목 전체에서 600대방야경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의 핵심, 가장 핵심은 지금 이 반야라고 하는 공을 이해하는 지혜, 진실지입니다. 진실지.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그것만 알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반야신경뿐만이 아니고 600대방야를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그 핵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 안에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읽어도 600대반야경을 읽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효과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경전들은 온전한 경전, 완전히 갖추어진 경전의 특징이에요. 완전히 갖추어진 경전은 그 중에 일부도 완전하대. 그래서 그 제목만 읽는 경전들이 있어요. 그게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하는 경전도 있고
나무 대방광벌 화엄경도 합니다. 나무 대방광벌 화엄경. 나무 묘법연화경도 해요. 그래서 제목만 읽는 경전들은 이게 완전한 경전이고 완전의 부분은 그것도 완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이나 뭐 반야경을 다 외우기 힘든 분들은 언제나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이렇게 계속 진언처럼, 진언은 아닙니다. 그냥 이건 내용이 있는 글이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읽으면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비슷한 힘이 생긴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600권을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제목만 가지고 축약을 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제목만 가지고 축약하는 문화가 동아시아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불에도 보면 나무 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묘법연화경 뭐 이런 게 있고, 그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하나의 종파를 만드는 게 있죠. 그게 나무 묘법연화경. 남명호령개교라고 그 걔네식 발음이에요. 걔네식 발음.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나무 묘법연화경인 거고, 걔네는 그것만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만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걸 압착시켜 놓은 진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있냐면 이 관여신경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가자 저곳으로 완전히 건너가자. 이렇게 하는, 아까 이 도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이 도, 이 바라밀. 그래서 이상세계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한국일보 칼럼 제목하면서 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만드는데 뭐 할래? 이래서 그냥 아제 바라아제. 그랬더니 그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고 그쪽에서. 그래서 내가 딴 거 차크라 바르틴 뭐 이런 거 몇 개 막 해줬더니 그냥 아제 바라아제. 왜냐하면 너무 안 들어본 걸 하기는 좀 그렇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선택할 때. 근데 예전에 아제 바라아제가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강수연 영화가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해도 되고, 제목을 해도 되고, 마하바냐 바라미를 해도 되고,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언제 얘기를 해줄 거냐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하루는 벼락을 치니까 벼락이 또 하필 봉분에 떨어져가지고 무덤이 쪼개지면서 관이 튀어나왔대. 공장은 뭐 미치죠.